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동 지역에는 지금도 화약 냄새가 자욱합니다.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의 근원은 결국 이란과 모두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강경파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중동 지역의 전후는 더욱더 거세게 불고 있고요. 이에 대한 미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 합의 협상을 복원하면서 이 중동 지역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발을 빼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구상이 완전히 흐트러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란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지금 이 중동 정책 구상을 완전히 변경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난 6월 27일에는 미국이 이라크 주재 미군을 위협해왔던 이라크와 시리아 내의 친이란 민병대들을 공습했습니다. 이번에 미군의 타격 대상이 된 친이란 단체는 카타이브 헤즈볼라하고 카타이브 사이드 알샤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미군은 F-15 전투기 등을 동원해가지고 시리아 내 2곳, 이라크 내 한 곳의 친이란 민병대 시설을 타격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미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이날 친이란 민병대 시설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하고 병력을 대상으로 무인기 공격을 감행하는 데 쓰인 장소라 그러면서 방어 차원의 대응임을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지난 6월 6일 친이란 민병대로 추정되는 단체가 미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 서부 알 아사드 공군기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인기 공격을 벌인 것을 지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미군이 친이란 민병대를 공습한 것은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지난 2월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내 민병대 세력을 공습했었죠. 그때는 이란과의 핵 합의 복원 협상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바이든 정부는 이란과의 핵 합의 복원을 공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공격했는데 그때는 이 공습을 통해서 이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의 공습 역시 이란이 국제사회의 핵시설 사찰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완강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군사조치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에서 정권을 잡은 강경파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들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그러니까 IAEA하고 어떤 합의도 갱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핵시설 감시 영상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직후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란을 핵 합의 복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미국이 압박 및 유화 전략을 동시에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습 바로 전날인 26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란의 숙적 이스라엘의 야이르 라피드 외무장관을 만나가지고 이란 핵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를 다짐하기도 해가지고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미군이 이렇게 친이란 민병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면서 이란을 윽박지르니까 이란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사이드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6월 28일 미국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중동 정책에서 실패한 길을 계속 걷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란의 배후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 하시드 알-샤비가 미국의 공습에 보복을 예고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예고한 보복은 현실화가 됐습니다. 5일에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 상공에 무장 드론 한 대가 출현했는데 미군에 의해서 격추가 되었고요. 또 미군이 주둔한 서부 사막의 이라크 공군기지 쪽으로 로켓포 3발이 발사되는 공격도 있었습니다. 또 6일에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 에르빌에 있는 미군 기지가 폭탄을 탑재한 무인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쿠르드 자치당국은 공격 직후에 발생한 화재를 진화했고 인명이라든지 물적 피해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7일에는 미군 주도의 국제연합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 서부의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가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쿠르드족 반군으로 시리아 동부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과 함께 이슬람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IS 소탕전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 SDF라고 합니다. 이 SDF도 동부 이라크 국경 지역 알 오마르 유전이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AFP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라크에서 미군의 이익과 관련된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47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군 약 2,500명은 이 IS 격퇴를 위한 연합군의 일원으로 이라크에 주둔 중입니다. 자, 문제는 중동 지역을 화약고로 만들면서 중동 전체를 위기로 빠져들게 만드는 이란에 대해서 같은 이슬람 국가들인 중동의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이란이 더 싫다 그러면서 이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차라리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야 한다, 이런 여론들이 들끓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동의 이런 정세를 파악하려면 중동 지역 이슬람 국가들의 성향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슬람 국가는 크게 이 시아파하고 수니파로 나눕니다. 이란은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죠. 시리아도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수니파는 이집트를 비롯해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러니까 UAE라고 그러죠. 그리고 카타르, 바레인 등이 속합니다. 물론 이슬람 국가들이 그렇게 하나의 파로 다 모두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들 모두가 이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니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면 수니파 국가로 통칭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표적 수니파 국가인 UAE의 경우에는 수니파가 80%고 시아파가 1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 내에서의 양대 계파 간 충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존한다는 거죠. 또 이라크 역시 시아파 국가입니다. 시아파가 60%인데 대세죠. 근데 수니파도 37%나 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느 한 종파에 기울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라크 안에 친이란 민병대도 함께 있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시아파가 무려 94%를 장악하고 있는 이란입니다. 그런데 이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은 중동 지역의 전쟁이 불안을 일으키면서 평화를 외치는 시아파 이란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합니다. 사실 이 시아파 맹주인 이란은 핵무기 등을 개발해가지고 아랍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고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사우디아라비아, UAE 같은 이런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에게도 위협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8일 치러진 대선에서 초강경 시아파 성직자인 에브라임 라이시가 승리를 하니까 이 중동 지역의 불안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면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이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란의 새 대통령 라이시의 이력 때문입니다. 그는 1988년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반체제 인사 수천 명의 학살과 숙청을 주도해가지고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고요. 그 악명은 테헤란의 도살자란 별명으로 드러날 정도입니다. 그는 지난해 1월 가셈 술레이마니의 생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이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숨졌을 때 이 장례식장에서 공격을 승인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복수를 다짐한 바도 있죠. 라이시 당선인은 미국이 중동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이란의 핵 합의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철저한 반미주의자고 반이스라엘주의자죠.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힐 정도였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을 믿지 않는다 그랬고요. 또 서방이 먼저 제재를 풀어야지 이란 또한 핵 합의 복원 협상에 참석하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그의 원칙은 6일 이란 외무부의 성명으로도 재확인됐습니다.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이 사이드 하티브자데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4달 새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제재를 풀어야 핵 합의를 복원한다는 이란의 기본 원칙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이 합의를 준수해야 제재를 해제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핵 합의 복원에는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이 라이시 당선인은 2015년 핵 합의 체결 때부터 이 서방과의 핵 합의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핵 협상 복원의 전제 조건으로 이란이
예멘,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내의 친이란 민병대 세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세력은 올해만 수도 바그다드의 미군 주둔 지역에 약 50여 차례 드론 및 로켓 공격을 가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라이시가 당연히 이 미국 같은 서방 세계하고 대대적인 충돌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이 중동 지역 전체의 평화를 해칠 수 있고 결국은 각 나라의 전국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수니파 이슬람국들은 이미 이란을 공동의 적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란을 대적하는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고 공동 대응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UAE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 9월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했고요. 이후에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는 이스라엘이 UAE의 공식 대사관까지 개설했고 이 자리에는 이 UAE의 외무장관이 참석해가지고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UAE가 국교를 정상화하니까 미국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UAE에다가 F-35 전투기 수출 승인을 해줬습니다. UAE는 더불어서 이스라엘 모사드로부터 이란과 시아파 반군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수니파 이슬람국들 역시 정보기술, 그러니까 IT라든지 생명과학 같은 이런 이스라엘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산업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부쩍 강화를 하고 있고요. 이 공동의 적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공동의 작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이란이 고립되는 상황이 이르니까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이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이란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 3월 앞으로 25년간 광범위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협정에 중국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 협약에 대해서 이란은 미국과 서방에 대한 저항 정책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은 말은 거창한데 사실 구체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함마드 호세인의 파키스탄 주재 이란 대사가 이란 중국 25년 협정의 핵심적인 협력 분야는 기술, 에너지, 교통, 산업 등이라고 공개를 한 것이 사실 그 전부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란의 기대만큼 손을 굳게 잡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6월 28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란의 새 대통령으로 라이시가 당선된 것을 시진핑 주석이 직접 축하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입장에서 이란 핵 합의 협상 복원 전망이 낮아지면서 중국도 이란 정책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특히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상하이 국제대학 중동문제연구소의 판홍다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중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미국이 여전히 큰 요인인데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 미국은 물론이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 같은 중동 국가들의 입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이란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러시아 역시 이란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역시 한계점은 뚜렷합니다. 지난 6월에 미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가 자국산 유성 카노프스 V 장비를 이란에 전달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란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분노를 가져올 만큼의 군사적 지원을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남은 나라는 북한입니다. 사실상 이란의 핵 개발은 북한이 상당 부분 지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27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 핵심 브레인이고 선구자로 알려진 핵과학자가 있었죠. 모센 파크리자데입니다. 이 사람이 암살됐는데 이 모사드의 암살 우려 때문에 좀처럼 해외를 방문하지 않던 이 파크라자데가 2013년에 외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북한입니다. 이렇게
이란은 미국과 대척점에 서 있는 중국, 북한, 러시아 등과 손을 잡으면서 고립을 벗어나려고 합니다마는 미국 등 서방은 이들 4개 나라에 대해서 규칙에 기반한 이 세계질서 훼손,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가지고 각종 제재를 부과 중이죠. 그래서 이란의 뜻대로 진행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립의 분풀이라도 하듯이 이란의 강경파 대통령은 더욱더 강경하게 또 강력하게 미국 등의 서방 세계를 향한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 중동에서의 전후는 더욱더 짙게 드러질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중동은 지금 화약 냄새가 자욱합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